안녕하세요. 효양중학교 친구들. 자, 2024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5과, 6과, 7과 총 3과입니다. 자, 한 과당 문법이 2개씩 해서 총 6개죠. 그러면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헤매지 않고 미리 생각을 한 후에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기존에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가 시험 범위 핵심부터 보면, 자, 5가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어떻게 다른지. 자, 감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ed로 끝나죠. 그 다음에 현재분사는 ing로 끝나고. 자, 그 다음에 6과는 가주어 it. 자, 우리가 it이 가주어 말고 뭐 배웠어요? 그것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시간, 날짜, 요일, 거리, 명암 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은 언제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 다음에 7과는 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자,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몇 형식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5형식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5형식을 쓸 때 쓰는 동사가 지각 동사도 있고 사역 동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뭐가 이제 있는지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if절도 있잖아요. 이것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절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옳게 바른 문장의 개수를 찾는 건데, 그러면 직접 의문문은 뭐고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직접 의문문은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너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직접 의문문.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거나 할 때 쓰겠죠. 예를 들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 알아요? 자, 나는 모르겠어요. 그가 언제 올지 아니면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 아니면 부드럽게 말할 때 간접 의문문을 써요.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이 직접 의문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문문이 문장 안에 들어와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면 그때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이 의문문이 그대로 이 주목보 자리에 그대로 오면 좋겠지만 그대로 올 수가 없고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와줘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와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대로 써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보면 자, 왜 그는 배고픔을 느꼈나요? 이게 직접 의문문이죠. 자, 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자, 왜 그가 배고픔을 느끼는지를 해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죠. 이게 간접 의문문. 자, 근데 보면 얘가 의문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자, 순서는 맞아요. 하지만 did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바꾸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feels가 아니라 feel의 과거형 뭘로 바꿔줘야 된다? felt로 바꿔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누가 그 식물에 물을 주나요? 라는 문장을 자, 누구랑 만났냐면 자, 누가 물을 주는지 그녀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문장과 연결을 시켜서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문문이 어디? 여기 지금 또 다시 여기 목적어 자리 문장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자, 여기서 보면 누가 그 식물에 물을 줍니까? 누가 그 다음에 물을 주나요? 자, 근데 여기 누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이면서 은는 이가가 붙으면 뭐이기도 해요? 주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면서 주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의문문하고 주어하고 같은 단어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who를 써줘요. 그 다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동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사가 누구 돼요? 물을 주다가 동사죠. 자, 그러면 얘가 의주동 순서대로 넣었는데 차이점을 보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 밑에서는 이 who라고 하는 의문사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도 같이 해요. 이럴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지 않고 원래 모양 순서대로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의문사이면서 주어, 그 다음에 waters가 동사,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의주동. 자, what 썼죠. 그 다음에 주어 썼죠. 자, did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바꾸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ay를 뭐로 바꿔야 돼요?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 자, 그 다음에 자, 의문사 where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보리 주어 써줘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 지금 끼어들었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안 맞고요. 그리고 did가 없어지고 여기 지금 과거형 보트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 자, 그 다음에 자, 그 컴퓨터는 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라는 의문문. 자, 의문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주어. 그 다음에 작동 중이다. 동사, 의주동 순서가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문장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몇 번이야? 다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 자, 24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본문에 밑줄 여기 지금 that이 써 있죠. 자, 이 that과 같은 것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that의 종류는 뭐가 있었어요? 저것에 해당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저 사람, 저 가방,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저렇게, 그렇게 저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지시 부사. 자, 그 다음에는요, 접속사 배웠죠. 자, 접속사는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더하기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 그 다음에 5번째,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that은 이 정도, 5개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that은 뭐냐? 자, 그녀는 좋아합니다. 뭘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해요? 생각합니다. 자, 생각한대요. 무엇을 생각해요? that 뒤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hat부터 문장 전체는 자,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뭐에 해당한다? 목적어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자, 영화 리뷰는 도움을 줍니다. 누가? 관중들이 뭐하도록? 시간을 절약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앞에 주어 동사 연결시켜주는 무슨 형태예요? 이때 that은 접속사 that이죠. 자, 그럼 1, 2, 3, 4, 5번의 that은 뭔지 볼게요. 자, 1번. 나는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로 원해요. 자, 근데 뭐가 빠져 있죠?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럼 이때의 that은 뭐예요?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죠. 그 다음에 2번. 수진이는 만들었다. 자,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또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때의 that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그 다음에 3번. 자, everything 모든 것을, 그 다음에 do는 동사. 자, 동사 앞에 있는 that은 여러분 뭐예요? 주어죠. 그래서 이때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4번. 자, 그녀의 제품들은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뭘요? 뒤의 내용을, that 이하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that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연결시켜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makes가 동사. 그럼 이때의 that은 뭐겠어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죠. 그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회사가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때의 that은 동사 앞에 쓰여서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1, 2, 3, 4, 5번이 지금 중에서 누구 빼고 여기에는 4번만 빼고 다 관계대명사예요. 뭐 1번, 그다음 2번은 목적격, 3번, 5번은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4번은 접속사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은, 자, 여기 보면 advise, allow, ask, tell, expect라는 동사가 보여요. 자, 기본적으로 advise, allow, ask, tell, expect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쓰게 돼 있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은 충고합니다. 그들에게 뭐 하라고? 투부정사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 우리 할아버지는요,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 방문하는 걸.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3번. 자, ask. 자, I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목적어, me.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4번. tell 목적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ing 썼죠. 그래서 원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5번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틀렸죠. 자, 그래서 틀린 게 없는 올바른 문장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래서요. advise, allow, ask, tell, expect라고 하는 동사 뒤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굴 쓴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문장의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효양이 종종 문장의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곤 해요. 자, 뭐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가끔 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빅데이터가 여기 접속사 대생략돼 있고요. 자, 빅데이터는 뭐뭐 하도록 해줍니다.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준대요? 배우도록 해줍니다. 자, 주어와 동사의 행위자가 일치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행위자가 일치했을 때 얘가 몇 형식이에요? 5형식. 자, 빅데이터가 해주는 거고 해주는 게 빅데이터.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배우는 게 우리예요. 자, 이런 게 성립이 되면 5형식 문장이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 그는 원합니다. 누가? 내가 뭐 하기를 원한대요?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5형식이죠. 그 다음에 내 보스는 보스가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하라고 말했어요? 사와라고 사다 줘라고 말을 했대요. 자, 보스가 말한 거고요. 말한 건 보스. 내가 산 거고 산 것도 나. 그럼 얘도 5형식이죠. 자, I need. 자, 나는 자, 돼야 합니다. 미안해요. 자, 잘해야 합니다. 미안. 자, 비구 뜻하면 무엇을 잘하다죠. 자, 나는 뭘 잘해야 돼요? 과학을 잘해야 합니다. 왜요? 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과학을 잘해야 합니다. 자, 나는 잘해야 합니다. 과학을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자, 그 다음에 자, 그녀는 자,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요? 정보들을 알게 되었다. 무슨 정보? 그 문제를 해결할 정보를 알게 되었다. 정보를 발견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선생님은 자, 요청했어요. 누구에게? 제인에게 뭐 하라고? 가져다 주라고 선생님이 요청을 했어요. 누구에게? 존에게 가져다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어 책을. 자, 선생님이 요청한 거고, 요청한 건 선생님. 제인이 딜리버리 해줄 거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해주는 거는 제인이고요. 그럼 얘도 몇 형식이에요? 5형식. 그러면 위에 거와 같은 5형식으로 쓰인 것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총 3개예요. 자, 3개.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여기 보시면 ing와 ed가 붙어 있어요. 자, ing가 붙는 거는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ed가 붙는 거는 과거분사. 자,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가페까지는 똑같죠. 근데 누구는 ing고 누구는 ed예요. 누구는 ing고 누구는 ed. 그러면 언제 ing를 쓰고 언제 ed를 쓰냐면, 자, ing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는 자, 뭐뭐 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로 쓰면 어떠한 감정을 느끼다. 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럴 때는 ed를 써주면 되고, 엄청 충격을 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영화를 봤다든지, 엄청 지루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뭐 영화를 봤다든지 이럴 때는 ing를 써줘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마이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마이크가 실망을 시키게 한 게 아니라 그의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실망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럴 때는 뭘 써주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느낄 때는 ed를 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모험에 대한 무엇은 그의 이야기는, 자, 그의 이야기 자체가 어떠한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럴 땐 뭘 쓰라고 그랬어요? ing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ed 중에서 고르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ing.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러니까 ing로 끝날 때는 어떠한 감정을 유발시키다 또는 뭐 감정을 느끼게 하다. 자, ed로 끝나는 과거 분사가 올 때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다 할 때 써주면 돼요. 그래서 ing와 ed로 끝나는 이 감정 분사가 언제 쓰이는지 잘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다 어디에 밑줄을 쳐놨어요? 이세 밑줄을 쳐놨죠? 자, 우리가 이 시라고 하는 게 가장 영어 배웠을 때, 처음 배웠을 때 뭐로 배웠어요? 그것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인칭 주어. 뭐 시간, 날짜, 요일, 뭐 거리 이런 걸 나타낼 때 썼던 게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to 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였죠. 자, 우리가 to 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는 자, to 플러스 동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 근데 얘가 너무 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어 자리를 깔끔하게 쓰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누굴 썼죠?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내세우고 원래 있었던 진짜 주어는 맨 뒤로 유배를 보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it은 to 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A, B, C, D 를 하나하나 보면, 자, A는요. 자, amazing 했대요. 뭐가? to 부정사 하는 것이, 보는 것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죠. 자, B, 좋았습니다. 멋졌습니다. 뭐요?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갖는 것이. 이것도 to 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 자, 그 다음에 C. 자, 가장 어메이징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 자, 이때는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것은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죠. 뭐요? 뭐 가이드가 갑자기 불을 꺼서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거기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C는 위의 문장을 나타내는, 대신하는 대명사다. 그것에 해당하는 대명사. 그래서 C만 대명사고요. 나머지는 뭐다? to 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다. 자, 그래서 자, 여태까지 나왔던 그 효양중 문제 중에서 살짝 난이도 있는 거 위주로 풀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 시험 볼 때 문법 문제가 어떤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시험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으세요. 안녕.